종년의 아들이 뭘 한다고 나서느냐? 7살 꼬마가 꾸중 듣는 어머니 앞을 가만히 막아섰습니다. 하인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홀리개가 버릇없이 주제도 모르고 나서긴 쯧. 경상도 상주목 송대감 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 종의 아들 다모였죠. 아무도 아이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훗날 그 꼬마의 한마디에 천하의 대감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질 좋은 명주와 곶감으로 이름난 경상도 상주목이었습니다. 휑하고 시린 가을바람이 마당에 흙먼지를 거칠게 쓸고 지나갔지요. 상주목 제1가는 부호 송악수 대감. 앞마당은 마치 초상을 치르는 집처럼 무거운 침묵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널찍한 대청마루 한가운데에는 섬뜩한 윤기를 뿜어내는 시비가 흡단 괴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백발이 성성한 송대감은 그 앞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거친 숨만 헐떡이고 있었지요. 오늘 정오까지 저 괴짝 안의 상단 소유권 명문을 관아에 바치지 못하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가산이 모조리 몰수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사각사각 비단옷 스치는 소리를 내며 대감의 오촌 조카인 송기태가 마루 위로 삐딱하게 올라섰습니다. 그의 입술 끝에는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비열한 미소가 매달려 있었지요. 그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부님,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시지요. 어차피 그 괴짝은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간다는 열쇠장이들도 모지 열고 도망친 저주받은 물건 아닙니까? 기태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마루에 놓인 시비가. 흑단 괴짝은 자물쇠를 억지로 열려하면 내부에 숨겨진 화약 장치가 펑 터져 귀중한 문서가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기이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장치 탓에 대감은 손조차 대지 못한 채 주름 깊은 뺨 위로 절망의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노비들도 주인의 몰락을 예감하며 훌쩍훌쩍 숨죽여 울었지요. 한편 마당 구석에서는 7세 꼬마 노비 다모가 어른들의 근심과는 무관한 표정으로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사각. 슥슥 마른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선과 점들을 그리며 놀던 아이의 거친 손에는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낡은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이 꽉 쥐어 있었지요. 다모는 쏴 부는 바람의 방향과 나무십, 소리만 듣고도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천재적인 영특함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천한 노비 신분 탓에 그 재능을 철저히 감추고 멍청한 척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송대감이 끝내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두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평생의 피땀이 이리 허망하게 날아간단 말이냐. 노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엎어지자 기태가 콧방귀를 흥하고 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흘장난을 하던 다모의 작은 어깨가 우뚝 멈추더니 손에 쥐고 있던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을 품속 깊이 집어넣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칠칠. 툭툭 아이의 발에 맞지 않아 바닥에 끌리는 낡은 집신 소리가 정막을 깨며 울렸습니다. 성큼성큼 마루로 앞으로 다가간 다모가 고개를 번쩍 들고는 작은 체구에서 믿기지 않는 단단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다모가 당돌하고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한 식경이면 됩니다. 아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차가운 가을바람을 타고 흙먼지 날리는 마당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하던 마당에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비웃음을 흘리던
기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어딜 감히 천한 종년의 새끼가 대감마님 심기가 불편하신데 겁도 없이 끼어들어. 기태가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호통을 치자 눈치를 보던 험상궂은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조그만 담호를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두꺼운 몽둥이를 바닥에 탁탁 치는 위협적인 몸짓에 그 아찔한 광경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다모의 어머니 서화가 혼비백산하여 씻고 있던 놋그릇을 쨍그랑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서화는 맨발로 거친 흙바닥을 가로질러 타닥타닥 달려왔으며 거친 모래에 발이 쓸려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대감과 기태의 발밑에 바짝 엎드려 쿵쿵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철없는 어린 것이 못 모르고 짓거린 소리입니다. 저 아이는 아비 없이 자라 천지분간을 못하는 멍청한 놈이옵니다. 어미인 제가 밤낮으로 무명옷을 짜고 굳은 일을 하여 죗값을 치를 터이니 부디 이 불쌍하고 어린 목숨만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서화의 가녀린 몸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렸으나 7살 꼬마 다모는 엎드린 어머니의 가냘픈 등 뒤에 꿋꿋하게 서서 오직 시비가 극단 괴짝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코웃음을 치며 당장 저 미친 아이를 끌어내라 거칠게 손짓하는 찰나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송대감이 거친 숨을 쌕쌕 몰아쉬며 앙상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멈추어라. 서리빨 같은 단호한 호령의 하인들이 흠칫 놀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비틀거리며 상체를 일으킨 대감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이의 흔들림 없는 맑은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팔도의 장인들도 도망쳐버린 괴짝 앞에서 저토록 당당한 아이의 기백에 대감은 홀린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놈이 정령한 식경 안에 저 자물쇠를 열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 허나 만약 내 마지막 희망을 농락한 것이라면 너와 내 어미는 이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줄 알아라. 살벌한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모는 울며 매달리는 어머니의 손길을 부드럽게 뿌리치고는 낡은 집신을 끈 채 마루 위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삐거덕 오래된 나무 판자가 울렸고 다모는 묵직한 기운을 내뿜는 흑단 괴짝 바로 앞에 다가가 작은 무릎을 꿇고 앉더니 품속에 간직했던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의 감촉을 느끼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깊게 숨을 내쉰 다모는 천천히 상체를 숙여 무겁고 차가운 흑단나무 괴짝 표면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대었습니다. 스슥하고 아이의 부드러운 뺨이 거친 나뭇결에 스치는 소리만이 적막한 마당을 맴돌았지요. 빙 둘러선 험상궂은 하인들과 절박함에 입술을 깨무는 송대감,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는 기태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의 기이한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내로라 하는 팔도의 장인들도 혀를 내두르며 도망친 자물쇠를 열겠다. 나선 녀석이 망치나 정 같은 어떠한 연장도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다모는 그저 얇고 작은 손가락을 튕겨 괴짝의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격조를 띤 메마른 나무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자 기태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허참, 저 녀석이 지금 네 집게 이름 부르듯 장난을 치는 겐가. 그의 쇳소리 섞인 날카로운 비웃음이 허공을 갈랐지만 다모는 흔들림 없이 오직 괴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예민한 귓바퀴에는 두꺼운 판자 너머 깊고 어두운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쇠 구슬이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와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가 찌기기하며 엇갈리는 마찰음이 생생하게 들려왔지요. 보통 사람의 귀에는 꽉 막힌 단단한 나무 벽일 뿐이나 다모는 그 미세한 소리의 떨림을 통해 내부에 복잡하게 얽힌 진법 구조와 함정들을 머릿속에 투명한 그림처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12개의 각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소리의 결을 따라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은 어머니 서화는 두 손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모아쥐고 핏기 가신 입술을 떨며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숨 막히는 찰나 두 눈을 감고 있던 다모의 손가락이 거친 결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툭 하고 멈춰 섰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별조차 힘든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온 첫 번째 톱니, 장치의 끄트머리를 가느다란 손끝의 감각만으로 정확히 찾아낸 것이지요. 아이는 번쩍 눈을 뜨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좁쌀만한 돌기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 잡고 여윈 몸의 체중을 실어 꾹 내리눌렀습니다. 순간 궤짝 내부에서 무언가 튕겨나가는 둔탁한 진동이 전해졌고 딸깍 하는 경쾌하고 맑은 쇳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마당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드르륵 하는 무거운 마찰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첫 번째 관문의 걸쇠가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듯 틈새가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송대감의 눈이 화로의 숯불처럼 커졌고 비웃던 기태의 입은 다물어질 줄을 몰랐으며 몽둥이를 쥔 하인들이 일제히 경악하며 헛바람을 깊게 들이켜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의 서막이 천한 노비라 손가락질 받던 그 작은 아이의 손끝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헉 하고 들이켜는 거친 숨소리들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정적을 단숨에 깨고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나 거만하게 치켜 올려져 있던 기태의 턱이 바들바들 떨리며 여유롭게 호선을 그리던 그의 입술은 순식간에 흉악한 야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눈자위가 붉게 달아오르고 목선에 굵은 핏대가 솟아오른 기태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쩌다 눈먼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를 잡은 격이다. 저런 천한 백정만도 못한 놈이 어찌 선대 어르신의 오묘한 진법을 푼단 말이냐. 당장 저 요망한 놈을 끌어내라. 기태의 발악하는 고함이 벼락처럼 마당을 쩌렁쩌렁 때렸지만 궤짝 앞에 무릎을 꿇은 7살 꼬마 다모의 귀에는 그 시끄러운 소음조차 전혀 닿지 않는 듯 아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모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오직 궤짝 표면에 닿아 있는 작고 앙상한 손끝의 감각에만 자신의 모든 혼을 불어넣듯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시끄러운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눈을 감은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난 여름 강원도 철원 도랑골의 맑은 물소리가 쫙 하고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요. 매미가 시원하게 울어대던 그 따가운 햇살 아래 자신의 어머니 서화가 이끼 낀 개울가 바위에 앉아 커다란 물레방아에 돌아가는 원리를 다정하게 속삭여주던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기억이 시원한 바람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모야 저기를 보렴. 아무리 크고 무거운 바퀴라도 물의 흐름이 첫 번째 톱니를 밀어내면 그 힘이 고스란히 다음 톱니로 전해지고 또 다음 톱니를 어김없이 움직이게 한단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처럼 하나로 정교하게 이어져 있어서 시작점을 찾아 물길만 열어주면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굴러가는 법이지.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서화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아이의 굳은 마음을 어루만지자 다모의 머릿속에서 두꺼운 흙다한 궤장 내부에 숨겨진 복잡한 구조가 마치 투명한 거미줄에 맺힌 아침 이슬처럼 환하고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틈새 하나 없이 무쇠덩어리로 단단하게 막힌 듯 보이나 첫 번째 걸쇠가 풀리며 만들어낸 작은 틈새로 인해 그 안에서는 이미 무거운 둥근 쇠 구슬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가며 연쇄적으로 다음 장치의 걸쇠를 밀어내어 해제할 준비를 마친 그 놀라운 기계의 이치를 다모는 본능적으로 완벽하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이치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다모는 여전히 두 눈을 굳게 감은 채로 마치 오랜 세월 궁중에서 가야금을 타온 늙은 명인이 눈을 감고도 유려하게 줄을 뜯어내듯 시비가 흑단 궤짝의 차갑고 단단한 표면을 물 흐르듯 유려하고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나무의 결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파인 홈을 귀신같이 찾아낸 아이의 손가락이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톱니가 교묘하게 숨겨진 자리를 연달아 짚어내며 제 앙상한 몸무게를 실어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찰칵 철창 마치 정밀한 톱니바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경쾌하고 맑은 쇳소리가 쉴 새 없이 마당에 무겁게 짓눌린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맑고 기이한 쇳소리가 한 번씩 마당을 울릴 때마다 마루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송대감의 깊게 주름진 두 눈에는 10년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기적을 바라는 희망의 빛이 화롯불처럼 서서히 타올랐습니다. 선대 어르신이 남긴 유언을 지키지 못해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던 지난 10년의 피눈물 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송대감의 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인들을 이끌고 달려들던 기태의 수아들과 마당을 가득 메운 하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툭 떨어뜨린 채 입만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성인 장정 10명이 우통을 벗어 던지고 달라붙어 무거운 쇠망치와 정으로 며칠 밤낮을 내리쳐도 흠집 하나 나지 않고 꿈쩍조차 하지 않던 무쇠 같은 잠금장치들이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7살 천둥벌거숭이 꼬마의 작고 여린 손길 앞에서는 마치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봄눈이 녹아내리듯 속수무책으로 스르르 풀려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집중으로 인해 이마에서 솟아난 굵은 땀방울이 다모의 날렵한 턱 끝에 맺혀 있다가 툭 하고 건조한 흙바닥으로 떨어져 짙게 번지는 찰나의 순간 미끄러지듯 궤짝의 하단을 더듬어 내려가던 아이의 손가락이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 모서리 시선이 닿지 않는 밑바닥에 가장 깊숙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둥근 반달 모양의 장치를 찾아내어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내어 위로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텅 하는 거대한 쇠망치가 바위를 때리는 듯한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궤짝 내부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어른 팔뚝만 한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일제히 맞물려 맹렬하게 돌아가는 묵직하고 거대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력한 진동은 아이의 꿇어앉은 무릎을 타고 뱀처럼 기어 올라와 널찍한 대청마루 전체를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찌릿하고 강렬하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두가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내몰아쉬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는 찰나 이윽고 기기기기하는
수백 년 묵은 고목나무가 단번에 반으로 쪼개지며 짐승의 뼈와 뼈가 부딪히는 듯한 기괴하고 소름 돋는 마찰음이 천지를 진동하듯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끔찍하면서도 경이로운 소리와 함께 지난 10년간 한양 최고의 장인들도 힘이 장사라는 팔도유람의 무사들도 그 누구도 열지 못해 저주받은 물건이라 불리던 시비가 흑단 괴짝의 두껍고 육중한 외곽 덮개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흙먼지를 푹 하고 사방으로 뿜어내며 괴짝의 덮개는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거대한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르르 제 스스로 등어리를 젖히며 열리는 웅장한 소리가 텅 빈 마당을 가득 채우며 묵직하게 진동했습니다. 그 육중한 덮개가 완전히 뒤로 젖혀지자 지난 10수년간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괴짝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속살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방으로 뿜어져 나온 뽀얀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훅 하고 콧속을 파고든 것은 독하고 매캐한 진한 화약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의 근원지인 괴짝 내부에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기괴한 장치들이 살아 숨 쉬는 생물처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지요. 어른의 두 손바닥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 얇은 철판이 괴짝 내부를 빈틈없이 덮고 있었으며 그 철판 아래로는 붉은 불씨를 가득 머금은 아담한 화로가 수십 가닥의 얇은 명주실과 구리선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화로 주변으로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황동 톱니바퀴들이 복잡하게 얽혀 째깍째깍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내며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고 철판의 좁은 틈새를 뚫고 치익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오는 붉은 열기는 당장이라도 주변을 태워버릴 듯 섬뜩한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이 정교한 장치는 단순한 자물쇠가 아니라 괴짝을 억지로 열고자 하는 자의 목숨을 빼앗고 그 안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설계된 악마의 덫이 분명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들 사이로 간신히 비치는 괴짝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푸른 비단에 겹겹이 쌓인 명문이 고이 놓여 있었지요. 만약 밖에서 조금이라도 억지스러운 충격을 가하거나 구리선을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화로의 중심을 잡고 있는 추가 즉시 끊어져 화로가 통째로 엎어지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로가 엎어지는 찰나 쏟아져 내린 불씨들은 순식간에 비단과 명문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닥 전체에 깔려있는 검고 독한 화약에 불이 옮겨붙어 대청마루는 물론 반경 수십 보 안의 모든 것을 굉음과 함께 찢어 날려버릴 치명적인 함정이었지요. 얇은 철판은 이미 내부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검붉은 빛을 띠며 무섭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주변의 서늘한 가을 공기를 기괴하게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화약 냄새와 살기, 어린 장치의 끔찍한 구조를 단박에 알아챈 기태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허억, 기태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를 내며 엉금엉금 뒷걸음질을 쳤고 다리의 힘이 풀려 마루 끝에서 털썩 엉덩방아를 찌으며 턱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자색이 되어 뒤로 물러선 것은 비단 기태뿐만이 아니었지요. 마당을 가득 채우고 숨죽여 지켜보던 하인들 역시 흉측한 화약 장치의 붉은 빛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 사사삭 집신 바닥이 흙에 끌리는 거친 소리를 내며 썰물 빠지듯 멀찍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기겁하며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았고
또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소매를 찢어질 듯 부여잡으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아이고, 우릴 다 죽일 작정이네 하며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도 괴짝 바로 앞 한 뼘 거리에 무릎을 꿇고 앉은 어린 다모마는 단 한 치의 미동조차 없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매캐하고 뜨거운 열기 속으로 조그마한 고개를 바짝 들이밀며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달아오른 철판의 좁은 틈새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믿기 힘든 대담함을 보였지요. 불과 손가락 두 마디 거리까지 다가간 다모의 연약한 뺨 위로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열기가 매섭게 몰아쳤지만 아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장치의 가장 깊은 심장부를 향해 올곧게 꽂혀 있었습니다. 다모는 단순히 눈으로만 장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솜털 하나하나와 얇은 피부 전체를 통해 화로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위험천만한 열기와 톱니바퀴, 틈새를 통과하는 바람의 흐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내부에서 어떤 궤적을 그리며 열기를 순환시키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어떻게 숯불의 온도를 조절하여 팽팽한 구리선들의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이 끔찍한 화약 장치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스윽하고 신락 같은 바람이 달아오른 철판을 스칠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열기의 온도를 뺨의 감각만으로 읽어내며 다모는 자신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의 박자마저 장치가 내뿜는 진동의 주기에 완벽하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저주받은 괴짝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체처럼 기이하게 교감하는 듯한 숨 막히는 광경이 펼쳐졌으며 뒤로 물러선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은 이미 다모의 귀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오직 철판 너머의 기계 장치가 들려주는 째깍거리는 마찰음과 미세한 바람 소리에만 온 신경과 감각을 예리하게 곤두세웠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장치의 비밀을 파헤치는 다모의 좁은 이마에는 어느새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불기운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달구고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로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압박감이 피를 말리는 가운데 다모의 조용하던 숨소리마저 점차 거칠어지며 쌕쌕거리는 소리가 텅 빈 대청마루의 무거운 침묵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숨이 턱턱 막히는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아이의 이마에 맺혀 있던 땀방울들이 열기를 타고 하나둘 뭉쳐지더니 이내 가장 굵은 땀방울 하나가 짙은 눈썹을 타고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시야를 가릴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그 커다란 땀방울은 당장이라도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 속으로 뚝 하고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그 짜디짠 땀방울이 눈동자에 닿아 아이가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젓거나 아주 미세하게라도 움찔하여 달아오른 장치를 건드리게 된다면 그 즉시 팽팽하던 구리선이 끊어지고 화로가 엎어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바람결마저 차갑게 얼어붙은 듯한 지독한 정적 속에서 땀방울이 속눈썹 끝에 대롱대롱 맺혀 붉은 불빛을 위태롭게 튕겨내는 그 숨 막히는 찰나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거칠고 투박한 무언가가 슥 다가오더니 아이의 이마를 덮은 땀방울을 부드럽게 훔쳐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온몸이 닳도록 일해온 탓에 올이 다 풀려버린 낡은 무명 수건이었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끔찍한 화약 장치 앞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목숨을 내놓고 기어이 아들의 곁으로 다가온 이는 다름 아닌 어머니 서화였습니다. 바닥에 쓸린 그녀의 해진 치맛자락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정적을 가르고 들어왔으며 집신조차 신지 못해 흙투성이가 된 맨발로 달려온 서화는 두 무릎을 바닥에 대고 털썩 주저앉아 거칠게 갈라진 두 손으로 아무 말 없이 다모의 작고 앙상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훅 하고 풍겨오는 짙은 흙냄새와 마른 풀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금방이라도 툭 끊어질 듯했던 다모의 몸에 거짓말처럼 깊은 평온이 찾아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며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던 서화의 손길은 아들의 좁은 어깨에 닿는 순간 태산처럼 단단해졌고 그 익숙하고 따뜻한 체온은 아이의 굽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들어 엄청난 안도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마당 저 멀리 기둥 뒤에 숨어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행여나 숨소리에 화로가 터질세라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있었으며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던 늙은 집사마저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지러운 공포 속에서도 다모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을 꽉 끌어안은 어머니의 차분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콩닥콩닥 맑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 따스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다모는 지그시 두 눈을 감았고 과거 어머니와 땔감을 구하러 충청도 제천 월악산의 험한 산등성이에 올랐던 겨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차르래는 칼바람이 나뭇가지를 툭툭 부러뜨리던 그날 서화는 꽁꽁 언 아들의 붉은 손을 입가로 가져가 호흡으로 녹여주며 굽이치는 골짜기를 타고 바람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 대자연의 길을 가르쳐 주었더랬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 억지로 불씨를 살릴 때 거센 바람을 이겨보겠다고 무거운 돌무더기로 아궁이의 숨구멍을 꽉꽉 틀어막기만 하면 갇혀버린 뜨거운 열기가 갈 곳을 잃고 결국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해버린다는 이치를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둥근 돌멩이 하나를 슬쩍 빼내어 숨을 쉴 수 있는 좁은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무시무시하던 열기와 압력이 허공으로 스르르 흩어지며 결국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온기만을 남기게 된다는 가르침이었지요. 바람의 길을 억지로 막으면 재앙이 되고 순리대로 열어주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어머니의 지혜가 번개처럼 뇌리를 때리는 순간 다모의 머릿속에는 그때 꽉 막힌 돌무더기 사이로 뿜어져 나오던 시퍼런 연기와 지금 대청마루에서 쌕쌕거리는 마찰음을 내며 달아오르는 무쇠화로의 모습이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에 눈을 번쩍 뜬 다모는 굽었던 고개를 똑바로 들고 불덩이처럼 붉게 달아오른 철판 귀퉁이를 샅샅이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힌 화로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약과 숯불의 맹렬한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텅텅 둔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팽팽하게 엮인 굵은 고리선들은 열기를 이기지 못해 삐그덕 기괴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유황 냄새가 콧속을 찌르는 가운데 아이의 예리한 눈동자가 철판 밑바닥 시꺼먼 먼지가 엉겨붙은 후미진 곳에서 바늘구멍만큼이나 아주 작고 교묘하게 뚫린 공기구멍 하나를 기적처럼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악랄한 덫을 만든 자가 폭발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열기가 빠져나갈 유일한 숨구멍을 꽉 틀어막아둔 치명적인 함정이자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바늘구멍을 위태롭게 틀어막고 있는 손톱만 한 얇은 나무못 하나가 바로 억눌린 폭발을 조절할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꽉 막힌 숨통을 틔워주어
끓어오르는 화기를 허공으로 돌려보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다모는 뜨거운 공기를 단번에 들이마시며 숨을 크게 한 번 고른 뒤 자신의 이마를 훔쳐준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작은 손으로 꾹 쥐어주며 무언의 굳건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열기 속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한 손길을 뻗어 그 얇디 얇은 나무못을 향해 검지손가락을 천천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누군가 바짝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마저 천둥처럼 메아리 칠 만큼 지독한 정적이 온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피 말리는 찰나, 다모의 작고 가녀린 손가락 끝이 숯불처럼 달아오른 나무못 끄트머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얹혀졌으며 아이는 턱을 꽉 악문 채 온몸에 체중을 실어 그 나무못 대가리를 향해 꾹 하고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끼기기기기 가는 마찰음과 함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늙은 나무못이 아이의 묵직한 힘을 이기지 못하고 철판 안쪽을 향해 쑥 하고 깊숙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철판 아래의 은밀한 숨구멍이 열리며 쉭 하는 거친 소리가 사방의 정적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마치 갇혀있던 이무기가 마침내 숨을 토해내듯 화로 안에서 붉게 끓어오르며 당장이라도 무서운 폭발을 일으킬 준비를 하던 지독한 열기가 새로이 열린 바람길을 타고 괴짝 밖으로 순식간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매캐한 유황 냄새와 함께 훅 끼쳐오는 뜨거운 기운에 다모의 이마를 덮고 있던 땀에 젖은 잔머리가 이리저리 흩날렸지만 아이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 괴짝의 모서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양제일의 양반과 가솔들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듯 매섭게 타오르던 화약 장치의 불씨는 갇혀있던 열기가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자 치익 하는 소리를 내며 그 무서운 기세를 잃고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철판의 색이 끄트머리부터 잿빛으로 식어가며 옅은 연기만을 피워올렸고 온 집안을 끔찍한 화마로 덮을 뻔했던 치명적인 함정이 마침내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참으로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광경을 숨조차 쉬지 못하고 지켜보던 송대감은 그제야 꽉 막혔던 목구멍을 열어 푸아 하고 길고 탁한 숨을 토해내며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마루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충격에 하얗게 질려 핏기가 싹 가셨던 노대감의 얼굴에 서서히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감격에 겨운 뜨거운 눈물이 고여 거친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오, 하늘이, 기어이 하늘이 우리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송대감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무거운 정막이 흐르던 마당 한가운데로 울려 퍼지자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 목숨줄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수십 명의 가솔들 역시 그제야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며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 같은 안도의 한숨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저 어린 녀석이 대감마님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했네 그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집안 곳곳으로 번져나갔고 마당 한 구석에서 치마폭을 부여잡고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던 어머니 서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단숨에 마루 위로 뛰어올라 제 아들 다모의 작은 몸을 으스러져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마당 전체가 기적 같은 생환의 기쁨과 안도로 물들어가는 그 감동적인 순간 오직 단 한 사람,
대청마루 끝자락에 서 있던 기태의 얼굴만은 시퍼렇게 질려 무섭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당장이라도 으스러질 듯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아대는 소리가 그의 입안에서 맴돌았고 핏발이 선 두 눈동자는 탐욕과 광기로 흉흉하게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그토록 치밀하고도 독하게 준비해왔던 완벽한 계획이, 그 막대한 가산과 평생을 누려도 모자랄 권력이 고작 저 7살배기 꼬마 녀석의 앙상한 손끝 하나에 덧없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그의 오만하고 잔혹한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단 한순간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저 낡은 괴짝 안에 든 땅 문서와 은자만 차지하면 내가 이 거대한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인데, 내 손에 들어와야 마땅할 그 엄청난 재물이 저깟 꼬마 녀석의 장난질 때문에 허무하게 날아가다니. 기태의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무참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으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그의 굵은 목줄기에 시퍼런 핏대가 툭 붉어져 오르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자신을 비난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는 가솔들도, 위험을 되찾아가는 송대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반쯤 열린 괴짝 틈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누런 비단 문서만이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맹렬한 탐욕과 집착에 두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 이성을 잃고 짐승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기태는 입가의 허연 거품마저 문채 끔찍한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이 비켜라, 이놈아. 그것은 내 것이다. 온전히 내 것이란 말이다. 며칠을 굶주린 승냥이처럼 괴성을 내지른 그는 마당에 흙을 거칠게 박차고 올라 미친 듯한 발걸음으로 마루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그의 두꺼운 가죽 갓신이 낡은 나무 마루를 쾅쾅 하고 당장이라도 부서져라 짓밟으며 성큼성큼 뛰어올랐고, 그 엄청난 기세에 놀란 서화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 목숨보다 귀한 다모를 제 구분 등 뒤로 다급히 숨기려 했지만, 미쳐 날뛰는 성인 남성의 힘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단 찰나의 초조함조차 견디지 못하고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 기태는 억지로라도 그 괴짝을 빼앗아 품에 안고 당장이라도 도망치려는 듯 시뻘겋게 핏발이 선 두 눈을 부릅뜬 채 씩씩거리는 거친 숨을 내몰아 쉬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화로의 매캐한 열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낡은 괴짝과 그것을 결사적으로 감싸 안으려 하는 다모 모자를 향해 솥뚜껑같이 크고 억센 두 손을 날카로운 갈퀴처럼 번쩍 치켜들어 사정없이 뻗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휙 하고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날아드는 기태의 흉포하고 거대한 소나기가 아이의 가녀린 어깨와 괴짝의 뚜껑을 동시에 덮치기 직전에 피 말리는 찰나, 방금 전까지 안도의 한숨이 흐르던 마루 위에는 다시 한번 지독한 긴장감이 폭풍 전야처럼 소용돌이치며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거친 소나기가 덮쳐오는 찰나, 바람의 결을 읽고 사물의 이치를 깨치는 영특한 다모는 본능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아 마루 한쪽으로 재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비록 기태의 억센 손길이 아이의 몸에 직접 닿지는 않았으나 씩씩거리며 밀려든 거센 풍압의 다모가 엉덩방아를 찌으며 그만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의 해진 저고리 품속 깊은 곳에 여러 겹의 천으로 단단히 쌓여 목숨처럼 고이 간직되어 오던 낡은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이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툭 하는 가벼운 마찰음과 함께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 한가운데로 대구르르 굴러간 그 작은 나무 조각은 이리저리 내달리는 사람들의 집신 발길에 무참히 짓밟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재물에 이성이 마비된 기태는 흘바닥에 넘어진 아이와 놀라 달려오는 서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반쯤 입을 벌린 낡은 괴짝만을 향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흐흐흐, 이 안에 대체 얼마나 대단한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길래 이 난리야. 이것은 이제 전부 내 차지다. 기태는 찢어질 듯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아직 진법의 섬세한 배열이 채 완성되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있는 괴짝의 내부 장치를 향해 두 손을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오직 다모의 손끝만이 기억하고 있던 기묘하고도 정교한 톱니바퀴의 순서를 철저히 무시한 채 그저 야만적인 힘으로 내부의 고리를 뜯어내어 내용물을 단숨에 움켜쥐려는 무지한 손길이었습니다. 단단한 흑단나무 판과 쇠붙이가 절묘한 조화로 맞물려 있던 괴짝의 심장부에 기태의 투박한 손가락이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기기기기의 흡사 거대한 맷돌이 어긋나며 돌아가는 듯한 육중하고 불길한 기계음이 괴짝 깊은 곳에서 요란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다모의 부드럽고 정확한 손길에는 조용히 길을 내어주던 내부의 톱니바퀴들이 무지하고 억지스러운 외부의 침입에 반응하자마자 순식간에 스스로를 굳게 잠가버리는 맹렬한 방어 기관으로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여? 내 손이 안 빠져. 조금 전까지 탐욕의 환희로 번들거리던 기태의 시커먼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고 그는 괴짝 안에 덫처럼 깊숙이 박혀버린 두 팔을 미친 듯이 뒤로 빼내려 발버둥을 쳤으나 보이지 않는 쇠고리가 그의 손목을 단단히 올가맨 듯한 한치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마루를 울리며 방금 전까지 열려있던 두꺼운 괴짝 외곽 덮개가 무서운 속도로 닫혀 내려오기 시작하자 마당의 가솔들과 하인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인 송대감이 우렁차게 호통을 치며 단숨에 마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송대감은 푸른 핏대가 붉어진 두 손을 뻗어 기태의 멱살을 꽉 틀어쥐고는 늙은 몸뚱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기력을 쥐어짜 내어 그를 괴짝에서 뜯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으악! 내 팔이 끼었다. 살려주시오 대감마님. 기태는 괴짝 안에서 손목을 옥죄어오는 기계 장치의 압박과 등 뒤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송대감의 완력 사이에서 혼비백산하여 처절하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치밀한 설계로 만들어진 괴짝의 덮개는 기태의 애처로운 비명이나 송대감의 필사적인 만류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육중한 무게를 앞세워 야속하게도 완전히 다치기 직전까지 떨어져 내렸습니다. 송대감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고 사색이 된 서화가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는 가운데 흙바닥에 몸을 웅크린 다모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는 흙먼지, 구덩이 속에 외롭게 뒹구는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과 굳게 닫혀가는 괴짝이 위태롭게 겹쳐지며 피말리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송대감 댁 앞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 돼. 흙먼지 구덩이 속에 웅크려 있던 다모가 찢어질 듯 애뜬 비명을 토해내며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낡은 집신이 마당을 거칠게 박차며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아이의 작고 가녀린 몸뚱이는 무섭게 닫혀가는 괴짝의 틈바구니를 향해 한 마리 제비처럼 맹렬하게 몸을 날렸습니다. 이미 7할 이상 그 무거운 입을 다물어버린 육중한 강철 덮개의 좁은 틈 사이로 다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작은 두 손을 거침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빠각 찌기기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강철과 거친 나무 표면이 아이의 여린 손등을 스치며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지만 다모는 이를 꽉 악문 채 괴짝 내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중심축의 쇠기둥을 사력을 다해 부여잡았습니다. 숲에 그는 좋게 넘어 보이는 덮개의 엄청난 하중이 아이의 얇은 팔목을 무자비하게 짓눌러 왔으나 다모는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압박 속에서도 온 힘을 쥐어짜며 안간힘을 쓰며 그 끔찍한 무게를 온전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끼기기기 억센 쇠붙이와 나무가 억지로 맞물리며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기괴한 마찰음이 사방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다모의 창백한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며 턱끝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서화의 끓는 울음소리와 괴짝에 끼인 채 버둥거리는 기태의 신음이 어지럽게 뒤엉키는 가운데 아이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힌 덮개는 마침내 그 무서운 움직임을 거짓말처럼 멈춰 섰습니다. 그 사이 송대감이 있는 힘을 다해 기태를 괴짝에서 뜯어내어 마루 밑으로 내동댕이 치자 기태는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대감의 벼락 같은 호통에 정신이 든 하인 서넛이 황급히 달려들어 몸부림치는 기태의 팔다리를 꽉 붙잡아 눌러 꼼짝 못하게 제압해 버렸습니다. 다모의 가쁜 숨소리만이 헉헉거리며 마루 위를 맴돌았고 간신히 멈춰선 덮개 틈새로 괴짝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가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각으로 정교하게 짜맞춰진 내부의 정중앙에 다모의 다급한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으나 벌겋게 달아오른 두 손을 덜덜 떨며 괴짝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던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순간 거칠게 요동치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아이의 천재적인 지혜와 눈썰미로 하나하나 풀어냈던 수많은 톱니, 장치나 복잡한 누름 단추 같은 것은 그곳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하학적이고도 독특한 문양으로 깊게 움푹 파인 서늘한 쇠 장식의 빈 홈 하나만이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덩그러니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얽힌 실타래를 푸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다모라 할지라도 저토록 정교하게 파인 빈 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들어맞는 물리적인 열쇠가 없다면 결코 단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봉인 구조였습니다. 거친 나무에 쓸려 벌겋게 부어오른 작은 손으로 아무런 장치도 없이 텅 빈 홈을 허망하게 내려다보는 다모의 얼굴에는 그간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결코 잃지 않았던 침착함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사물의 소리만 듣고도 만물의 이치를 파악하던 천재적인 영특함조차 이 차갑고 굳건한 물리적 장벽 앞에서는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덮쳐오며 아이의 앳된 얼굴에 처음으로 짙은 당혹감과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흙마당 저편에 뒹굴고 있는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조차 저 거대한 홈을 채우기에는 형태도 크기도 전혀 맞지 않아 보였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굳어버린 아이의 등 뒤로는 어느새 마루 위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송대감의 거친 집신 발소리가 쿵쿵하며 불길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쿵쿵 거칠게 마루를 박차고 다가온 송대감의 커다란 그림자가 얼어붙은 듯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다모의 가녀린 어깨 위로 먹구름처럼 짙게 드리워졌으며 씩씩거리며 내뿜는 늙은 양반의 거친 숨소리가 아이의 정수리로 무겁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무 가시에 긁혀 벌겋게 부어오른 아이의 떨리는 두 손 너머로 다급하게 시선을 던진 송대감의 두 눈동자가 굳게 닫혀있던 괴짝의 중앙에 마치 굳게 입을 다문 듯 뻥 뚫려 있는 기이하고도 낯선 빈 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그의 동공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헉 하고 급하게 들이마신 숨이 늙은 양반의 바짝 마른 목구멍에 턱 하고 막혀버리며 기괴한 쇳소리를 냈고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처럼 말라비틀어진 그의 두 손은 갈 곳을 잃은 채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성대가 갈라지는 듯한 신음이 송대감의 말라붙은 입술 틈새를 비집고 새어나오더니 이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처절한 탄식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인 너른 마당을 가득 채우며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토록 꼿꼿하게 세워왔던 양반의 체면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힘이 탁 풀려버린 두 무릎이 툭 털썩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친 흙바닥에 무너지듯 꺾이며 주저앉아버린 대감은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하얗게 센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정녕 무심한 하늘이 기어코 우리 송씨 가문을 버리시려는 것인가. 이것은 이 기이하고도 텅 빈 홈은 선대 어르신께서 임종 직전 남기신 그 귀하디 귀한 은인의 징표가 아니면 세상 그 어떤 억만금을 가져다 바쳐도 결코 열 수 없도록 설계해둔 마지막 자물쇠가 아니더냐. 야속한 하늘을 우러러보며 원통해하는 송대감의 자학적인 절규와 끊어질 듯한 오열이 뒤섞여 마당의 흙먼지를 뿌옇게 일으켰으며 그의 쉰 목소리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십 년 전 선대 어르신께서 가문의 명운을 걸고 목숨을 빚진 누군가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며 남기셨다는 그 전설 속의 징표는 도대체 누구의 손에 들려 조선 팔도 어느 구석으로 흘러갔는지 현재의 가주인 송대감조차 알 길이 전혀 없었기에 지금 이 텅 빈 홈을 눈앞에서 마주한 끔찍한 현실은 사실상 송씨 가문 전체의 명운이 다했음을 알리는 참혹한 사형 선고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심지어 그 모양과 형태조차 알지 못하는 은인의 징표를 목숨이 경각에 달린 당장 이 순간 도대체 어디서 구해와 저 빈 홈에 끼워 넣는단 말입니까? 거친 작업으로 부르튼 손끝의 통증도 잊은 채 넋이 완전히 나가버린 표정으로 괴짝의 차가운 나무 토막만 멍하니 바라보던 다모의 앳된 얼굴 위로도 평생을 억척스럽게 다져온 그 단단한 심지조차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짙은 무력감이 잿빛 구름처럼 번져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재 꼬마의 눈부신 활약과 신들린 듯한 지혜로 굳게 잠겨있던 복잡한 자물쇠들이 찰칵 삐걱거리며 마법처럼 풀려나갈 때만 해도 밤하늘의 밝은 보름달처럼 한껏 부풀어 올랐던 가문 사람들의 생존에 대한 희망은 이제 그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바스러져 흙바닥에 먼지처럼 흩날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쁜 숨을 죽인 채 오직 다모의 작은 뒷모습만 바라보며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던 수십 명의 하인들. 무리 사이에서 가장 먼저 공포를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온 늙은 유모의 구슬픈 통곡 소리가 아이고 대감마님 하며
팽팽하게 당겨진 허공을 예리하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삼아 마당 곳곳에 숨죽여 서 있던 노비와 식솔들이 마치 거센 가을 돌풍을 맞고 쓰러지는 들판의 볏집단처럼 철퍼덕, 털썩 쿵하며 도미노처럼 바닥에 주저앉기 시작했으며 두 손으로 거친 흙바닥을 치며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우리에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며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송대감 되게 높은 기와 담장을 훌쩍 넘어 상주목 전체의 하늘로 처절하게 메아리쳐 올라갔습니다. 치맛자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움켜쥐는 둔탁한 마찰음과 숨 넘어갈 듯 오열하는 울음소리가 한데 뒤엉켜 대감댁 마당은 그야말로 짙은 절망의 늪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글공부와 예법에 매달리며 양반의 체면을 중시해왔던 송대감 역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채 핏발이 선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야속한 하늘을 향해 주름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원망의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선대 어르신, 어찌하여 못난 후손들에게 이토록 가혹하고 잔인한 짐을 남기셨나이까. 그 은인이 뉘신지 이름 석자라도, 아니 성씨 하나라도 남겨주셨더라면 제가 이 늙은 몸뚱이를 바쳐서라도 팔도를 뒤져 기어코 찾아냈을 터인데 어찌 이리도 허망하게 가문의 대를 끊으려 하시나이까. 그의 주름진 두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거친 흙바닥을 검게 적시며 진흙탕을 만들었고 두 손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파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토해내는 늙은 가장의 처절한 오열은 곁에서 듣는 이의 마음마저 시리게 만드는 지독한 슬픔과 회한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우며 끓어오르던 처절한 통곡 소리와 절망의 신음들을 단숨에 짓눌러버리며 저 멀리 관아 쪽에서 정오가 되었음을 알리는 거대한 북소리가 둥 하고 상주목 전체의 공기를 무자비하게 가르며 폭발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묵직하고도 섬뜩한 북의 진동은 마치 거대한 무쇠철퇴처럼 차가운 땅바닥을 타고 지진처럼 전해져 엎드려 통곡하던 하인들의 심장을 단번에 덜컥 내려앉게 만들고 숨통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공기를 때리며 이어지는 북소리는 관아에서 약속한 시간이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제 더 이상의 유해나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적이고도 절대적인 통보였으며 송씨 가문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무서운 재촉과도 같았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북소리가 하늘을 울리며 퍼져나가자 하인들에게 팔다리를 붙잡혀 흙바닥 구석에 꼼짝없이 누워있던 기태의 몸뚱이가 벼란간 삐걱거리며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던 기태는 갑자기 고개를 뒤로 꺾어 눈부신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미친 듯이 실성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흐하하, 끄흐흐흐, 들리느냐? 내 놈들 귓구멍에도 저 소리가 들려? 관아에서 너희 놈들 목숨줄을 끊으러 오는 저 경쾌한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말이냐? 입가에 침을 흘리며 바닥을 뒹구는 기태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웅장한 북소리와 불길하게 섞여 들어가며 마당에 엎드린 모든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 끝났다. 꼬맹이 놈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용을 써봐야 결국 하늘은 이 기태 놈의 편이란 말이다. 너희 잘난 송씨 가문은 오늘로써 씨가 마르고 끝장이야. 크아하하.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귀처럼 악을 쓰는
기태의 저주 섞인 웃음소리 위로 다시 한번 둥 하는 거대한 북소리가 대기를 찢고 마당에 흙먼지를 뒤흔들며 압도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끔찍하고 거대한 진동이 마당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모든 이들의 가슴 한복판에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처럼 꽂혀들었으며 한낮의 눈부시게 밝은 가을 햇살조차 감히 비집고 들어올 틈 하나 없는 가장 짙고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가 넋을 잃은 다모의 발밑에서부터 기어나와 송대감, 댁 전체를 완벽하게 집어삼키는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파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7세 꼬마 노비 다모의 시선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기태의 거센 풍압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마룻바닥에서 흙바닥으로 볼품없이 굴러떨어졌을 때 그의 해진 저고리 품에서 빠져나와 바닥을 뒹굴고 있던 작고 낡은 장난감 하나가 아이의 시야에 훅 들어온 것입니다. 거친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 볼품없이 내팽개쳐진 그것은 다름 아닌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이었습니다. 어머니 서화가 언젠가 품에서 꺼내 이것으로 놀렴 하며 건네주었던 다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본 장난감이었지요. 평소 같았다면 양반댁 쓰레기 더미나 아궁이 속에서 땔감으로나 굴러다닐 법한 흔하고 낡은 나무 조각에 불과했을 물건이었으나 오늘따라 유난히 그 반쪽짜리 낡은 조각이 뿜어내는 묘한 기운이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당기듯 아이의 시선을 강렬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끌어당기며 어스름한 빛을 내는 듯 했습니다. 쿵쿵쿵 어른들의 짐승 같은 앓는 소리와 기태에 미친 듯한 웃음소리 사이로 다모의 작은 심장이 귓가를 때릴 만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모의 비상하고 영특한 머릿속에서 방금 전 괴짝을 둘러싼 그 지독한 혼란 속에서 찰나의 순간 스치듯 보았던 괴짝 중앙의 독특한 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홈은 마치 무언가가 억지로 뜯겨 나간 듯 기괴하고 복잡한 문양을 띠고 있었는데 지금 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각목에 굽이치는 굴곡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한 강렬한 기시감이 아이의 뇌리를 번쩍하고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 괴짝 한가운데 움푹 파인 빈자리와 자신의 손바닥만 한 이 조각목에 비틀린 단면이 마치 맑은 연못에 비친 거울을 마주보듯 완벽하게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맑고 까만 눈동자가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으며 굳게 다물려 있던 작은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모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압당한 기태가 악에 받쳐 캬캬 거리는 악마 같은 웃음을 내뱉으며 송대감을 조롱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이는 바닥으로 재빨리 몸을 굽혀 그 볼품없는 조각목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명이라도 받들 듯 두 손으로 소중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슥슥 흙먼지가 잔뜩 묻은 조각목을 자신의 해진 무명 저고리 소매로 정성스레 닦아내자 뽀얀 먼지 속에 숨겨져 있던 짙은 자줏빛 나무의 결이 선명하게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단면에 새겨진 정교하고 아름다운 매화 문양의 절반은 틀림없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반으로 쪼개진 짝패의 흔적이었습니다. 흑대감마님, 이를 어찌한답니까? 우리 가문이 어찌 이리 허망하게 무너진단 말입니까? 안방마님과 늙은 유모가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며 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고 있는 사이 다모는 그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을 작은 손에 단단히 움켜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른들이 뿜어내는 짙은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오직 7세 꼬마 노비의 눈동자만이 형형한 빛을 발하며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자박, 자박 아이의 낡은 집신이 마당에 거친 모래를 밟는 소리가 그토록 시끄러운 통곡 소리와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뚫고 유난히도 선명하게 허공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모의 걸음은 오직 단 한 곳,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흉흉하고도 기괴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거대한 괴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압당한 채 바닥에 눌려있는 기태가 뿜어내는 살기 어린 고함조차 지금의 다모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꼬맹이 녀석이 지금 어딜 가는 게야.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기태의 수하 중 하나가 눈을 부릅뜨며 다급한 외침을 내뱉었지만 다모의 귀에는 이미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이 마침내 굳게 닫힌 괴짝 바로 앞까지 다다랐을 때 괴짝 중앙에 뚫려있는 기괴한 홈이 마치 수십 년 동안 애타게 잃어버린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그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담호는 작게 가슴을 부풀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스읍 공기 중에 떠돌던 서늘한 바람이 아이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담호는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천천히 위로 뻗어 올렸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진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이 괴짝 중심의 복잡하고도 깊은 빈 홈을 향해 마치 영겁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찰나의 순간처럼 서서히 다가가는 그야말로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숨통을 옥죄는 아슬아슬한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적대기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던 서화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딸꾹하고 멈춰버린 울음소리 사이로 퉁퉁 부어오른 그녀의 두 눈이 다모의 손에 들린 조각목을 향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시 비친 해사한 볕이 다모의 손을 비추자 낡은 나무 조각 표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정교한 매화 문양이 서화의 시야에 선명하게 날아와 박혔던 것입니다. 서화의 창백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쇳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순간 서화의 뇌리에는 5년 전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날의 기억이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처럼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초가집 처마마다 고드름이 날카롭게 얼어붙던 해였습니다. 하늘은 연일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사나흘째 쏟아져 내리는 폭설의 마을 어귀의 길은 허리까지 쌓인 눈에 파묻혀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지요. 대감대게 아궁이에 넣을 땔감이 바닥을 드러냈고 하인들은 누구도 저 무시무시한 눈보라 속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천한 신분의 여종인 서화가 두 살배기 다모를 헛간 구석 빈 가마니 위에 눕혀두고 홀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땔감을 구하기 위해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험한 뒷산길을 오르는 내내 호어이 호어이 하는 짐승의 울음 같은 칼바람이 서화의 얇디얇은 무명 겉옷을 사정없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나뭇가지를 쥐는 것조차 버거웠고 집신 속으로 스며든 눈 녹은 물이 발을 적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뼈 속까지 시린 한기가 올라왔지요. 이 추위에 여기서 쓰러지면 나는 그대로 눈 속에 묻히고 헛간에 혼자 남은 다모는 어떡하지. 갓난아기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무는 것만이 서화가 한 발짝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칼바람 소리를 뚫고 아주 희미한 숨소리가 서화의 귀에 닿았습니다. 헉, 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앓는 소리를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로 여겼으나 몇 걸음 더 올라가자 그것이 분명히 사람의 신음임을 깨달았지요.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더듬더듬 다가간 곳에는 커다란 바위, 그늘 아래 기력이 완전히 다해 꽁꽁 얼어붙은 바닥에 쓰러져 숨이 멎어가던 낯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행색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한때 제법 질 좋은 옷이었을 법한 도포는 여기저기 찢어져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헝클어진 백발에는 얼음 조각이 엉켜 붙어 있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눈을 뜨려 해도 속눈썹에 낀 서리가 눈꺼풀을 덮어 제대로 뜰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지요. 양반댁의 천한 여종 신분으로 하루하루 제 목숨을 부지하기도 벅찼던 서화였지만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결코 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서화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낡고 얇은 겉옷을 훌렁 벗어 노인의 앙상한 몸 위로 기꺼이 덮어주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맨살을 때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서화는 이를 꽉 악물고 쓰러진 노인의 등에 자신의 가녀린 등을 붙여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노인의 얼어붙은 손을 제 저고리 안으로 끌어넣어 가슴에 품고 언발을 동동 구르며 쓰러진 노인을 어떻게든 둘러엎고 자신의 허름한 움막으로 힘겹게 내려왔습니다. 노인을 업은 서화의 무릎이 눈 속에서 몇 번이고 꺾였으나 그때마다 아이가 혼자 기다리고 있을 허름한 움막의 희미한 불빛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지요. 움막에 도착한 서화는 타닥, 타닥. 자신이 겨우내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 산비탈을 헤매며 모아두었던 아까운 땔감을 아낌없이 화로에 집어넣어 불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어린 담호가 이 긴 겨울을 버티기 위해 몇 달에 걸쳐 한 아름씩 모아둔 전부였지만 서화는 단 한순간의 아까움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불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움막 안에 파직파직 장작 타는 소리가 퍼지고 미약하나마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서화는 얼어붙은 노인의 옷을 벗기고 가만히 이를 덮어준 뒤 자신의 체온으로 노인의 등을 밤새 감싸 안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화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아궁이에 거의 꺼져가는 불씨 위에 흙냄새 나는 솥단지를 올렸습니다. 한 줌의 쌀도 없던 움막에서 그녀가 끓여낼 수 있는 것이라곤 가을에 말려둔 도토리 껍데기와 마른 칡뿌리를 넣고 보글보글 끓인 물띠 묽은 미음뿐이었지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노인의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이 삼키지 못하고 입가로 흘러내리면 닦아주고 또 떠서 넣어주고 식으면 다시 데워서 넣어주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사흘째 굶주린 빈속에 물 한 모금만으로 버티면서도 가만히 위에서 어린 담호가 배고파 칭얼거리면 묽은 미음을 한 숟갈이라도 더 떠서 먹이고 다른 손으로는 노인의 이마를 짚어 열을 살피는 그야말로 몸이 찢어지는 며칠이었습니다. 서화의 그 지극한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 꼼짝도 하지 않던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이윽고 하는 낮은 신음과 함께 기적처럼 눈을 뜬 노인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서화의 초췌하고 여윈 얼굴을 흐릿한 시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노인의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깨달은 노인은 가녀린 여종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 길을 떠나기 전
노인은 운막 문지방에 앉아 서화의 거칠고 부르튼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고관대작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한없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어린 다모를 업은 채 노인의 짐을 챙겨주고 있던 서화는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귀하고 범상치 않은 분의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나 감히 양반 어른의 정체를 묻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으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노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 무거운 다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스럭 소리와 함께 노인은 낡은 도포 품속 깊은 곳에서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을 꺼내어 서화의 붉게 언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조각목을 건네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사람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나 서화는 그것이 훗날 멸문지화의 끔찍한 위기에 처한 가문을 구하고 악독한 자들의 계략을 산산조각 내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 잃은 가엾은 노인이 적선에 대한 고마움으로 남긴 예쁜 나무 조각 장난감이라 여겨 배가 고파 칭얼거리는 어린 다모의 손에 쥐어주며 씁쓸하게 웃어 넘겼던 참으로 작고 사소한 물건이었으니까요. 다모는 그날부터 그 조각목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제 것이었던 양품에 꼭 끌어안고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며 서화는 그저 아이가 좋아하니 다행이라 생각했을 뿐이었지요.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강렬하게 튕겨나온 서화의 온몸이 사신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5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노인의 주름진 얼굴, 움막에서 눈을 떴을 때 흘리던 뜨거운 눈물, 그리고 조각목을 건네며 짓던 그 범상치 않은 미소가 하나하나 선명하게 되살아나며 퍼즐의 조각처럼 끼워 맞춰졌습니다. 세상에 나, 그 눈구덩이 속에서 다 죽어가던 불쌍한 어르신이 바로 돌아가신 선대 대감마님이셨단 말인가. 참혹하고도 경이로운 진실을 깨달은 서화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는 듯했습니다. 천한 여종이 굶주림 속에서도 기꺼이 베푼 작은 적선 하나가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이의 장난감 속에서 침묵하며 잠들어 있다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문의 명운을 구할 천금 같은 열쇠로 발현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인연과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고도 오묘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에 서화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서화의 입에서 경악과 회한,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뒤섞인 억눌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한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쩌렁하고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다모의 손끝에 집중되어 있던 마당의 숨 막히는 정적을 산산조각으로 깨부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기태를 비롯한 마당의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획하고 서화 쪽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화에게 쏠린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괴짝 앞에 엎드린 다모의 작은 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쥐어진 낡고 때 묻은 조각목이 흑단 괴짝 정중앙에 파인 시비가 콤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습니다. 서화를 노려보던 기태가 뒤늦게 그 광경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저 발칙한 놈이 기어이 괴짝을 망치려 드는구나.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그의 벼락 같은 고함의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볼품없이 달아빠진 낡은 조각목은 터럭만큼의 오차도 없이 괴짝의 시비가 콤 속으로 완벽하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팽팽한 정적을 단숨에 깨부수며 찰칵하는 맑고 경쾌한 쇳소리가 마당 전체에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려들던 하인들조차 그 신비로운 소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우뚝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괴짝의 깊은 곳에서 육중한 쇠 잠금 장치들이 일제히 풀리는 기이한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철컥 텅, 드르륵 척, 두꺼운 흑단 나무를 뚫고 흘러나오는 묵직한 기계음이 마당의 흙바닥을 미세하게 진동시켰습니다. 한양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는 대장장이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포기했던 그 무시무시한 빗장들이 스스로 결박을 푸는 경이로운 소리였습니다. 기태의 입은 흉하게 떡 벌어졌고 두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핏줄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침내 끼기기기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절대 열릴 것 같지 않던 시비각 흑단 괴짝의 속 덮개가 스스로 양옆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괴짝의 가장 깊숙한 바닥에는 피처럼 붉은 최고급 비단이 정성스레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송대감내 상단의 모든 소유권과 막대한 재산을 증명하는 명문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온 가을 햇빛이 괴짝 안으로 쏟아지자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오래된 종이 문서는 찬란한 빛을 발하며 압도적인 위엄을 뽐냈습니다. 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 입에서 일제히 경악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인들에게 눌려있던 기태는 힘이 탈진한 듯 고개를 떨구었고 서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며 마당의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5년 전 뼈를 내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천한 여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죽어가는 거지 노인에게 내어주었던 반그릇의 쉰 보리밥과 따뜻한 아랫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낡은 맷돌 밑에 숨겨진 볼품없는 나무 조각으로 남아 긴 세월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가문의 명줄이 탐욕스러운 친척의 손에 넘어가려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천재 아이 다모의 손을 거쳐 가문을 구원해내는 거대한 기적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천한 핏줄이 베푼 작은 선행의 씨앗이 간악한 계략을 산산조각 내고 만천하에 눈부신 진실을 밝혀내는 통쾌하고 가슴 벅찬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자 괴짝 속에 고이 놓인 명문이 파르르 떨리며 마치 하늘에 계신 선대 대감마님이 껄껄 웃으며 화답하시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감동의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부서질 듯 열려 젖혀졌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마당으로 관아의 포졸들이 몰려들었고 그 뒤를 따라 기태와 결탁한 탐관오리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섰습니다. 탐관오리의 입가에는 이미 온 가산을 집어삼킨 듯 비열한 웃음이 가득했으며 포졸들은 허리춤에 찬 형구를 찰랑거리며 험악한 기세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약조한 정오가 지났다. 당장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저자들을 내쫓아라. 탐관오리가 쇳소리를 내며 호통을 치자 포졸들이 몽둥이를 바닥에 쿵쿵 구르며 험악하게 다가왔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울고 있던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았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벌벌 떨고 있던 서화의 얼굴은 하얗게 핏기가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당을 채우던 기적의 감동이 채 식기도 전에 새로운 공포가 밀어닥친 것이지요. 바닥에 눌려있던 기태가 탐관오리의 등장에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나으리 보시오. 저놈들이 명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소. 어서 가산을 몰수하시오. 기태가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지만 그의 옆에 서 있던 하인 하나가 질겁한 표정으로 기태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미 사태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인이었지요. 송대감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굽었던 허리가 지팡이 없이도 꼿꼿이 펴졌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적과 맞서는 늙은 장수를 연상시켰습니다. 대감은 떨리던 두 손으로 품속에서 방금 괴짝에서 꺼낸 명문을 꺼내어 관아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문서를 탐관오리의 코앞에 당당히 펼쳐 보였습니다. 가을 바람을 맞은 종이가 촥 하고 매서운 소리를 내며 펄럭였고 붉은 직인이 눈부신 햇빛 아래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내 이놈 기태야, 똑똑히 보거라. 선대 대감께서 남기신 완벽한 소유권 증서가 여기 있느니라. 송대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가득 채우며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으며 붉은 도장을 확인한 탐관오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것은 진짜 관아의 직인이 아니냐? 탐관오리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태에게 뒷돈을 받고 관아의 힘을 빌려 거짓 문서를 꾸며 한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추악한 비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고 가산을 통째로 삼키려던 기태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깟 천한 종과 핏덩이가 어찌 저것을. 기태의 절규는 이미 허공을 떠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송대감이 우레 같은 목소리로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저 가문을 집어삼키려 한 역적 같은 놈을 포박하라. 사태가 완전히 역전된 것을 깨달은 탐관오리는 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재빨리 손바닥을 뒤집듯 태도를 바꿨습니다. 벌벌 떠는 손으로 포졸들에게 다급히 손짓을 하자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바닥에 뒹굴고 있던 기태를 번쩍 일으켜 세운 뒤 거칠게 무릎을 꿇렸습니다. 굵은 포승줄이 찌익찌익 소리를 내며 기태의 팔다리를 꽁꽁 묶어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숙부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숙부님. 기태가 비굴하게 콧물을 흘리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처박으며 애원하는 꼴이 몹시도 처참했으나 마당에 모인 그 누구도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어린아이와 여종을 조롱하고 위협하던 자의 최우치고는 더없이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였습니다. 늙은 유모가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고 하인들은 묵묵히 서서 그 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끌고 가라. 송대감의 단호한 한마디가 떨어지자 포졸들이 기태의 양팔을 비틀어 잡고 흙바닥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스스스스 기태의 비단옷이 거친 모래에 긁히며 찢어지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고 대문을 빠져나가는 기태의 처절한 절규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문을 구원한 천한 여종과 어린 다모의 작은 선행이 빚어낸 거대한 기적 앞에서 악인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높은 기와 담장 너머로 쓸쓸히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끊어지자 마당에는 오랜 전쟁이 끝난 뒤처럼 깊고 고요한 정막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기태의 비명이 담장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마당에는
마침내 따스하고 평화로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차갑게만 불어오던 가을바람마저 어느새 부드러워져 마루 끝에 걸린 풍경을 딸랑하고 맑게 흔들었습니다. 송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문의 명문을 품에 소중히 안은 채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쿵쿵 무거운 발걸음이 흙마당을 밟을 때마다 조금 전까지의 절망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흙바닥에 서 있는 여종 서화와 그 곁에 조용히 서 있는 어린 다모 앞으로 천천히 다가간 대감은 평생을 꼿꼿이 세워 온 양반의 허리를 꺾으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이러십니까요? 이 천한년 앞에서 어찌 이리. 기겁한 서화가 펄쩍 뛰며 만류했지만 하늘 같은 양반이 천한 노비 앞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의 하인들이 모두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너희 모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오늘로 끝이 났을 것이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느냐. 대감의 목소리는 짙은 물기를 머금고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주름투성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거친 흙바닥에 뚝뚝 떨어져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서화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으며 다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반 어른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에 두 눈이 크게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대감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목소리에 다시 힘을 실어 집사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서화 모자의 노비 문서를 이리 가져오너라. 집사가 허둥지둥 달려가 문서를 가져오자 대감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누렇게 바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서화와 다모의 이름이 먹물로 또박또박 적힌 그 문서는 모자를 평생 짐승 같은 신세로 묶어둔 사슬이자 굴레 그 자체였지요. 대감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그 문서를 마당의 화로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화르륵 대감이 직접 던져 넣은 문서에 거센 불길이 붙었고 붉은 화염이 순식간에 종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며 타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찬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생을 올가매던 천민의 굴레가 붉은 불꽃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바스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서화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모 역시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소리 내어 울었지요.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까지 코끝을 붉히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대감은 그 자리에서 다모를 수양 손자로 거두겠다고 선포했으며 내일 당장 마을 서당에 입학시키겠다 하였습니다. 서화에게는 노비가 아닌 이 집안의 귀한 식구로서 대우할 것이라 약속하며 따뜻한 안방을 내어주었지요. 그로부터 닷새 뒤 눈부시게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송대감 댁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옷 대신 깨끗하고 고운 비단 도포를 입고 어엿하게 갓을 쓴 다모가 서당을 향해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각사각 새 집신이 깨끗한 흙길을 밟는 소리가 청명한 가을 공기 속으로 맑게 퍼져나갔지요. 아이의 품속에는 여전히 반쪽짜리 매화 조각목이 따뜻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낡은 장난감이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하늘의 뜻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대감의 수양 손자가 된 아이의 늠름한 뒷모습을 마루에 서서 바라보며 서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이 닳도록 빨래를 두드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가 꺾이도록 물을 길어 나르던 그 거친 손이 오늘은 고운
비단 치마 위에 가지런히 얹혀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볼 위로 굴러내리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작은 선행이 담긴 낡은 괴짝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으로 길고 길었던 시련의 이야기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